보고도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세계의 끝자락 의료 사각지대라 불리는 한 시골 병원에서 모든 병원이 포기한 아이를 살려낸 사건이 지금 전 세계 의료계를 발칵 뒤집고 있습니다. 그날 아무도 몰랐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를 위해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온 이들이 한 마을 전체의 운명을 바꿔놓을 줄은요. 숨조차 삼키지 못해 밤마다 울던 3살 아이. 그리고 그 아이 앞에 기적처럼 나타난 낯선 동양의 의료진. 현지 의사도 유니세프도 그날 이후 모든 걸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단순한 의료봉사라 말했지만 그건 생명을 건 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믿기 힘든 14일간의 기록을 당신께 전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건 그냥 감동이 아닙니다. 국경을 넘은 의술, 그리고 진짜 기적입니다. 그 전에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온 소아외과 의사 클레어 윌슨이라고 합니다. 유니세프 협력 의료단으로 베트남 빈둥성에 파견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제가 이곳 아이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공항에서 병원까지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포장되지 않은 도로, 낡은 건물들, 그리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이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일하던 병원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거든요. 엑스레이 촬영 예약이 언제 가능한가요? 제가 물어봤더니 현지 간호사가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다음 달 말쯤이요. 다음 달 말이라고요. 급한 환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막막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응급실에서 바로 찍을 수 있는 검사인데 말이에요. 수술실 장비는 더 심각했어요. 제가 영국에서 쓰던 장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낡았죠. 마취 장비는 고장나기 일쑤였고 수술용 조명은 깜빡거렸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치료하라는 건지 첫날부터 좌절감이 밀려왔어요. 여기서 일하시려면 참을성이 필요해요. 현지 의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건이 이래요. 그분의 체념 섞인 목소리에서 이곳 의료진들의 고충이 느껴졌죠. 장비가 부족해도 환자는 계속 오니까요. 숙소에 짐을 풀고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복도에서 울고 있는 아이들을 봤어요. 입술이 갈라진 아이, 9개월이 심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언제 수술 받을 수 있어요? 부모들이 물어봤지만 답해줄 말이 없었어요. 장비도 없고 전문의도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병원 앞마당에 큰 트럭 몇 대가 들어왔습니다. 트럭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보니 동양인이었죠. 저분들이 누구세요? 물어보니 한국에서 온 의료봉사팀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힘들어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달랐습니다. 트럭에서 나오는 건 의료진만이 아니었어요. 최신 엑스레이 장비, 수술용 조명, 맞추기까지 모든 게 다 있었죠. 이 장비들 어떻게 가져오신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 김종렬 교수가 웃으며 답했어요. 한국에서 직접 가져왔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들은 정말 준비해서 온 거였어요. 단순히 의료봉사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진짜 도움을 주러 온 거였죠. 장비 설치하는 모습을 보니 전문가들이었어요. 매년 이런 봉사를 해서 그런지 손에 익어 있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준비성이었어요. 통역사도 없이 베트남어로 환자들과 대화하는 한국 의사를 봤습니다. 어떻게 베트남어를 아세요? 물어보니 미리 공부해왔어요. 환자와 소통하는 게 치료의 시작이니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세심한 준비는 처음 봤어요. 한국 의료진들이 장비를 설치하는 동안 저는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각자 맡은 역할이 정확했고 서로 말하지 않아도 척척 맞아떨어졌죠. 마치 수십 번 연습한 것처럼요. 이제 진짜 수술할 수 있겠네요. 현지 의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한국 팀이 가져온 장비들로 수술실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1시간 전만 해도 낡은 시설이었는데 이제는 현대적인 수술실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일기를 쓰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준비해왔나? 한국 의료진들의 철저한 준비와 마음가짐을 보니 부끄러웠습니다. 진짜 의료봉사가 뭔지 깨닫기 시작했죠. 이들은 단순히 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진짜 해결책을 가져온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간호사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클레어 선생님, 응급 환자가 왔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죠. 어떤 아이일지, 우리가 도울 수 있을지 항상 불안했거든요. 특히 이곳 의료 환경을 생각하면요. 수술실 문을 열자 침대 위에 누운 작은 아이가 보였습니다.
이름은 찡이라고 했어요. 겨우 3살 된 아이인데 입천장이 심하게 갈라져 있었죠. 구순 9개월이었어요. 하지만 단순한 케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심한 상태였거든요. 찡이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입천장이 갈라져 있어서 제대로 소리를 낼 수가 없었죠. 게다가 음식을 삼키는 것도 어려워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3년을 살아온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 정도면 상당히 심각한 상태네요. 제가 중얼거리자 옆에 있던 김종렬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생후 얼마 안 돼서 수술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는 그 말에 더욱 걱정이 됐습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닌가 싶어서요. 아이 부모의 표정이 절망적이었어요. 찡이 아빠가 제 손을 붙잡으며 울먹였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 살릴 수 있나요? 통역을 통해 들은 그 말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솔직히 이 병원 장비로는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이런 복잡한 케이스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으니까요. 몇 번 다른 병원에서 수술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찡이 엄마가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희망이에요. 마지막 희망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이 가족에게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김 교수가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 간호사들에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죠. 수술실 준비하고 우리 장비로 세팅할게요. 그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저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이 움직이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오케스트라 같았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말 한마디 없이도 척척 맞아떨어졌죠. 수술 준비가 이렇게 빠르고 체계적일 수 있나 싶었어요. 이 마취제는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 마취과 의사가 답했어요. 한국에서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쓰는 마취제는 한국에서 70년대에나 썼던 거거든요. 그 말에 충격받았습니다. 의료 격차가 이렇게 클 줄이야. 준비 과정에서 김 교수가 저에게 설명해줬어요. 이런 케이스는 단순히 입천장만 붙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제대로 말하고 먹을 수 있도록 기능까지 고려해야 해요. 한국 의료진의 섬세함에 감탄했죠. 단순히 겉모습만 고치는 게 아니라 기능까지 생각하다니. 근육 방향, 혈관 분포, 신경 위치까지 다 고려해야 합니다. 김 교수가 계속 설명했어요. 특히 이 아이는 나이가 있어서 더 복잡해요. 성장을 고려한 수술을 해야 하거든요. 이런 디테일한 계획을 듣고 있으니 정말 전문가구나 싶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찡이 부모와 함께 있었어요. 아빠는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 엄마는 아이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우리 찡이가 예쁘게 웃을 수 있을까요? 엄마의 간절한 질문에 답하기 어려웠어요. 한국 의사들을 믿어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실력이 뛰어나세요. 사실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한국 팀의 준비를 보니 희망이 생겼거든요. 이들은 정말 다른 차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의료진들의 준비를 보니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수술만 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진짜 기적을 만들러 온 것 같았죠. 내일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찡이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술 당일 아침, 수술실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찡이가 마취에 들어가자 김종렬 교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클레어 선생님도 함께 하시죠. 이런 케이스 경험해보시면 도움될 거예요. 그 제안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떨렸어요. 이렇게 중요한 수술에 참여한다는 게. 수술이 시작되자 김 교수의 손놀림에 눈을 뗄 수 없었어요.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갈라진 입천장을 하나하나 정교하게 맞춰가는 모습이 제가 영국에서 봤던 어떤 수술보다 섬세했어요. 마치 조각가가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붙이는 게 아니에요. 김 교수가 설명했죠. 아이가 커서 제대로 발음할 수 있도록 근육의 방향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보여준 수술 기법은 제가 영국에서 배운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더 섬세하고 더 완벽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혈관 처리 방식이었어요. 출혈을 최소화하면서도 혈류를 보존해야 해요. 김 교수가 말하며 미세한 혈관들을 하나하나 처리하는 모습. 정말 장인의 손길이었습니다. 이런 정밀함은 어디서 배운 걸까요? 수술 중간에 베트남 의사 한 분이 들어왔어요. 이 아이 작년에 수술했는데 실패했거든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김 교수는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그럼 더 조심스럽게 해야겠네요. 책임감이 더 무거워진 것 같았어요. 이전 수술 흉터가 있어서 더 복잡하네요. 김 교수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당황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집중하는 모습이었죠. 이런 케이스도 많이 해봤어요. 자신감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3시간 넘게 계속된 수술. 김 교수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지만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중간중간 다른 의료진들과 상의하면서도 주도권은 확실히 김 교수가 쥐고 있었죠. 이런 리더십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거의 다 됐습니다. 마지막 봉합을 마치며 김 교수가 말했죠. 그 순간 수술실 안의 모든 사람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싶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수술이었거든요. 수술실 밖에서는 찡이 아빠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4시간 넘게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 부탁합니다. 계속 중얼거리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란 이런 거구나. 수술 성공했습니다. 김 교수가 나와서 말하자 찡이 아빠가 무너져 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말로 고맙다고 말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언어는 달라도 감사하는 마음은 똑같더라고요. 하지만 김 교수는 말했습니다. 수술은 끝났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회복 과정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회복실로 향하는 발걸음에서 책임감이 느껴졌죠. 수술만 하고 끝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책임지겠다는 자세였어요. 수술보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김 교수가 저에게 한 말이 기억나요? 기술만으로는 진짜 치료가 되지 않아요. 환자와 가족의 마음까지 어루만져야 완전한 치료죠. 이런 철학을 가진 의사들이라니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일기에 썼어요. 오늘 나는 진짜 의사가 뭔지 배웠다고. 한국 의료진들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기술과 마음이 함께하는 진정한 의술을 본 거였어요. 수술 후 회복실에서 찡이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마취에서 깨어나는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졌어요. 보통 1시간이면 깨어나야 하는데 2시간이 넘어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혹시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제가 불안해하자 김종렬 교수가 차분히 설명해줬어요. 아이가 어리고 수술 시간이 길었어서 그럴 수 있어요. 조금 더 기다려봅시다. 하지만 그의 표정도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역시 전문가라도 불안한 순간은 있구나. 제가 계속 찡이 곁을 지키고 있을 때 한국 간호사가 와서 맥박과 혈압을 체크했어요. 수치는 정상이에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이었죠. 하지만 왜 깨어나지 않는 걸까요? 시간이 갈수록 초조했습니다. 3시간째 되자 찡이가 드디어 눈을 떴어요. 하지만 곧바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픔 때문인지 무서워서인지 작은 몸을 비틀며 울어대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어요. 수술이 성공했는데 아이가 이렇게 아파하다니. 아가야,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저는 찡이 손을 잡고 달래려고 했지만 아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그때 김 교수가 다가와서 아이 말을 쓰다듬었어요. 신기하게도 찡이가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죠. 역시 경험이 다르구나. 호흡이 조금 거칠어 보이네요. 마취과 의사가 말했습니다. 기도 부종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에 모든 의료진이 긴장했어요. 수술 부위 때문에 호흡이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합병증은 정말 위험했습니다. 김 교수는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도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능숙하게 기도 삽관을 다시 시행했어요. 몇 분 후 찡이의 호흡이 안정되었죠.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이런 응급 상황 대처는 어디서 배우는 걸까요? 오늘 밤은 제가 여기서 지키겠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하니까요. 저도 함께 있겠다고 했지만 김 교수는 저보고 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잠이 오지 않아서 회복실에 머물렀어요. 밤 10시쯤 찡이가 다시 보챘어요. 아마 목이 아프고 답답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김 교수는 아이 곁에 앉아서 계속 달래줬어요. 괜찮다, 괜찮아. 부드러운 목소리로 계속 말해주니까 찡이가 진정되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잠이 오지 않아서 회복실에 머물렀어요. 새벽 2시쯤 찡이가 다시 깨어났는데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 교수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안녕 찡아, 김 교수가 웃으며 말했죠. 그 순간 정말 따뜻한 장면이었어요. 그 순간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찡이가 김 교수를 보고 웃으려고 하는 거예요. 입이 아파서 제대로 웃을 수는 없었지만 눈이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김 교수가 안심하며 말했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내내 한국 의료진들이 교대로 찡이를 돌봤어요. 간호사들도 번갈아가며 체크하고 정말 1:1 정석 케어였습니다. 이런 세심함은 처음 봤어요. 한국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또 한 번 감동받았죠. 이게 진짜 환자 케어구나 싶었습니다. 찡이의 상태가 안정되자 한국 의료진들은 다른 환자들 수술을 계속 진행했어요. 하루에 6건, 7건씩 수술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해도 괜찮나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죠.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았거든요. 여기 올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요. 김종렬 교수가 답했어요. 한 명이라도 더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그러면서 다음 수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기색 하나 없이 말이에요. 이런 체력과 정신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오전에만 3건의 수술이 끝났어요. 모두 성공이었습니다. 각기 다른 케이스였지만 한국 의료진들은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어요. 제가 영국에서 일할 때도 하루에 이렇게 많은 수술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오후에 들어온 환자는 7살 남자아이였어요. 역시 구순 9개월이었는데 찡이보다는 상태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걱정은 마찬가지였죠. 우리 아이도 예쁘게 나을 수 있을까요? 같은 질문이었지만 이번엔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었어요. 수술실에서 김 교수의 움직임을 계속 지켜봤어요. 같은 수술이라도 환자마다 다르게 접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각 아이마다 얼굴 구조가 달라서 맞춤형으로 해야 해요. 설명해 주더라고요. 정말 개인별 맞춤 치료였습니다. 이 아이는 코 모양도 함께 교정해야 해요.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단순히 입천장만 고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얼굴 균형까지 생각하는 거였어요. 이런 전체적인 관점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미용까지 고려한 치료라니. 저녁 무렵 3번째 수술까지 끝나자 한국 의료진들이 각 병실을 돌며 환자들을 체크했어요. 수술한 의사가 직접 회진을 도는 모습에 베트남 현지 의료진들도 놀라워했습니다. 보통은 간호사가 하는 일인데 현지 의사가 감탄했어요. 한국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김 교수가 말했어요. 수술 끝나고 환자 상태 확인하는 게 의사의 기본 의무죠. 그러면서 찡이 엄마에게 수술 후 관리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정말 꼼꼼한 사후 관리였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의료진들이 환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었어요. 수술 설명할 때도 그림을 그려가며 쉽게 설명하고 불안해하는 부모들을 달래주고 정말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의료진이라기보다는 친가족 같은 느낌이었어요. 수술 후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김 교수가 찡이 부모에게 설명했습니다. 아이가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해주세요. 직접 시범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모습이 정말 세심했어요. 이런 디테일한 교육까지 해주다니. 또 다른 환자 가족에게는 집에 가서도 이렇게 상처 관리하세요. 하며 소독약과 거즈를 나눠줬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의료용품들이었죠. 이건 더 좋은 소독약이에요. 현지에서 구하기 어려운 고급 의료용품까지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한국 돌아가시죠? 제가 물어보니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이 있어서요. 그러면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봉사는 휴가가 아니라 사명이거든요. 그 말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한국 돌아가서도 바로 병원에 출근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시차 적응할 시간도 없겠네요. 제가 걱정하니까 괜찮아요. 익숙해요. 라고 답하더라고요. 정말 철인들 같았습니다. 이런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마지막 밤 회식 자리에서 베트남 의료진들이 한국 팀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당신들 덕분에 많은 걸 배웠습니다. 현지 원장이 말했죠. 기술뿐만 아니라 마음가짐까지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 팀은 기술과 정신 모두를 보여줬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환자를 돌보고 싶어요. 베트남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건이 안 돼서 아쉬워하는 목소리였어요. 한국 팀의 환자 케어를 보고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의료봉사가 뭔지를. 한국 의료진들은 단순히 수술만 하고 간 게 아니라 희망을 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계속 이어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들이 보여준 모습을 베트남 의료진들이 이어갈 테니까요. 마지막 날 아침, 저는 민병희 교수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80세가 넘으신 분인데도 직접 베트남까지 오셨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왜 이렇게 먼 곳까지 오셨어요? 제가 물어봤죠. 연세가 많으신데 이런 힘든 봉사를 하시다니. 42년 전부터 시작한 일이에요. 민 교수가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처음 베트남에 왔을 때 이런 아이들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때부터 매년 오고 있습니다. 42년이라니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제 나이보다 더 긴 시간을 봉사에 바치신 거잖아요. 처음엔 혼자 왔어요. 민 교수가 회상하셨습니다. 장비도 없고 여건도 열악했지만 그래도 뭔가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시면서 예전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더라고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요. 환자를 고치기 전에 먼저 마음을 봐야 합니다. 민 교수의 철학이었어요.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마음은 타고나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이 그 마음을 이어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에 감동받았습니다.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니라 정신까지 이어주시려는 거구나.
김종렬 교수를 비롯한 제자들이 민 교수를 대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깍듯하면서도 따뜻한 존경심이 느껴졌죠.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사제관계였습니다. 제자들이 저보다 훨씬 뛰어나요. 민 교수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기술도 더 좋고 장비도 더 좋아졌으니까요. 하지만 마음만은 제가 물려준 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말씀에서 진정한 스승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몸이 따라주지 않네요. 민 교수가 아쉬워하셨어요. 실제로 이번이 마지막 베트남 방문이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자들이 있으니 걱정 없어요. 웃으며 말씀하셨죠. 정말 든든한 후계자들이 있으시구나. 점심시간에 민 교수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과로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모든 의료진이 달려들었지만 민 교수는 괜찮다 하시며 일어나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역시 무리하신 것 같았어요. 선생님 먼저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김 교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여기는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민 교수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부탁한다 한마디였지만 무게가 있었죠. 42년 전통을 맡기시는 순간이었거든요. 공항에서 민 교수를 배웅하면서 제자들이 한 약속이 기억나요? 선생님 뜻 잘 이어가겠습니다. 내년에도 꼭 오겠습니다. 이 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한국형 의료 가문의 전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정말 아름다운 계승이었습니다. 42년간 이어온 일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김 교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죠. 우리 세대가 더 많은 걸 해야 하니까요. 그 결의의 참 목소리에서 희망을 봤어요. 이 전통은 계속 이어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심어주신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고 있어요.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르친 베트남 의사들도 이제 혼자 수술할 수 있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기술 전수를 통한 자립. 이게 진정한 봉사의 결과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의 봉사 정신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였어요.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숭고한 전통. 이런 게 진짜 의료 선진국의 모습이구나 깨달았죠. 기술만이 아니라 정신까지 이어주는 나라. 수술 일주일 후 찡이를 다시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붓기가 빠지면서 아이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찡이가 웃고 있었어요. 진짜 예쁜 미소를 보여주고 있었죠. 이런 변화를 직접 보니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찡아, 안녕. 제가 인사하자 찡이가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발음이 또렷하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김종렬 교수의 수술이 정말 완벽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아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 처음으로 찡이가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찡이 엄마는 그 소리를 듣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소리예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내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더 놀라운 건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찡이 집 앞에 동네 주민들이 몰려왔습니다. 우리 찡이 이제 예뻐졌네. 한국 의사들 정말 대단해.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있었어요. 마치 마을 전체의 축제 같았습니다. 찡이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걱정이었는데 이제 마음이 놓여요. 눈물을 흘리시며 계속 감사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3대가 함께 울고 웃는 모습이. 이제 찡이가 학교 가도 괜찮겠어요. 찡이 엄마가 말했어요. 전에는 다른 아이들이 쳐다볼까봐 밖에 나가기도 무서웠거든요. 한 아이의 수술이 가족 전체의 삶을 바꾼 거예요. 정말 인생이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동네 아이들도 몰려왔어요. 찡아, 이제 우리랑 같이 놀자. 아이들이 찡이를 반겨주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이전에는 찡이를 피하던 아이들이었는데 이제는 먼저 다가와서 놀자고 하는 거예요. 동네 이장님도 오셨어요. 한국 의사들 덕분에 우리 마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마을 대표로 감사 편지를 써서 한국에 보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은혜를 어떻게 갚죠? 정말 진심이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며칠 후 찡이 아빠가 편지 한 통을 가져왔어요. 한국 의료진들에게 보내는 감사 편지였죠. 한국이 우리 아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찡이가 커서 의사가 되면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해요. 편지 내용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아이 하나를 고치니까 마을 하나가 살아났네요. 현지 소아과 의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찡이 하나가 변하니까 마을 전체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희망이 생긴 거죠. 이런 게 진정한 공동체 치유구나. 이 아이는 더 이상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말했더니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찡이는 이제 정말 평범한 아이가 된 거예요.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찡이와 마지막 만남에서 아이가 그림 한 장을 선물했어요.
서툰 솜씨로 그린 그림이었지만 의미가 깊었죠. 한국 의사들과 찡이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고마워요. 찡이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치료란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희망을 주는 거구나. 한국 의료진들이 준 건 새로운 얼굴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게 진짜 기적이죠. 의술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순간 베트남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한국 의료진들과 작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말 아쉬웠어요. 이들과 함께 일하면서 배운 게 너무 많았거든요. 의료기술뿐만 아니라 의사로서의 마음가짐까지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본 기분이었어요. 클레어 선생님, 언제든 한국에 오세요. 김종렬 교수가 말했어요. 우리 병원에서 연수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 제안에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한국에서 더 배우고 싶어요. 정말 진심이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지난 2주를 돌이켜봤어요. 처음 베트남에 왔을 때 저는 제가 이곳 사람들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더 많은 걸 배워갔죠. 특히 한국 의료진들로부터 진정한 의사가 뭔지를 배웠어요. 베트남 의료진들도 공항까지 배웅 나왔어요. 한국 의사들 덕분에 우리도 많이 배웠습니다. 현지 원장이 말했죠. 특히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을 배웠어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 팀의 환자 케어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기술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당신들은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찡이 아빠가 공항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한국 의료진들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우리도 많이 배웠어요.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정말 서로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구나. 한국팀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병원을 둘러봤어요. 2주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장비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이 장비들은 계속 여기서 쓰세요. 김 교수가 말했거든요. 정말 큰 선물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오실 거죠? 베트남 의사가 물어봤어요. 물론이죠.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이제 전통이 됐으니까요. 42년 전통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런 게 진정한 국제협력이구나. 비행기에서 저는 결심했어요. 꼭 한국에 가서 연수받겠다고. 한국 의료진들의 기술과 정신을 배우고 싶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이런 의료봉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6개월 후 저는 정말 한국에 왔어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연수를 받게 됐습니다. 김종렬 교수가 모든 걸 도와주셨거든요. 한국 의료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어요. 기술적으로도 앞서 있었지만 무엇보다 환자를 대하는 마음이 달랐어요. 베트남에서 봤던 그 정신이 한국 의료의 기본이에요. 김 교수가 설명해줬어요.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 그게 한국 의료의 힘이죠.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병원 곳곳에서 그런 마음을 볼 수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연수받으면서 더 많은 한국 의료진들을 만났어요. 모두들 비슷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의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환자의 마음까지 치료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한국 의료계 전체에 퍼져 있더라고요. 1년 후 저는 영국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속에는 한국 의료진들의 정신이 남아 있었어요. 제가 치료하는 모든 환자들에게 그 마음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의료봉사를 통해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꿈을 키웠어요. 지금도 가끔 찡이 가족으로부터 편지가 와요. 찡이는 잘 자라고 있고 정말 의사가 되고 싶어 한다고 해요. 그리고 꼭 한국에 가서 공부하겠다고 한다네요. 한 아이의 입천장을 꿰맨 것은 메스였지만 그 아이의 삶을 바꾼 것은 한국 의료진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클레어 윌슨이었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감동적인 사연을 나누고 싶은 감동의 수다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